안녕하세요. 독일 PMM 이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니, 이게 화면, 노트북은 왼쪽에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카메라는 또 오른쪽에 세팅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노트북에서 이게 움직여야 될 값들이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가더라고요. 일단은 최대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승리의 비결,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는가. 이게 어떤 영상이었는지 책이었는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고 싶죠. 그리고 PM 사업을 하시는 이유도 결과물을 갖고 싶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이는 결과물을 갖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그게 결과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환경을 만들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배를 선택해서 올라타느냐. 무거운 배에 올라타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듯이 내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결국은 나의 승리를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게 가고 크게 오는 배 공동체라는 배 승선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임팩트 있게 적어 놓다 보니까 작게 노력해도 큰 성과로 돌아오는 공동체를 찾아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이 일하고 작게 돌아오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급여 생활의 상태로 너무 오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작게 결과가 나오는 공동체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는 것을 되게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며 가며 그다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만남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이 없는데 단순히 PM 사업만을 위해서 뭐 가게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을 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저도 얼마 전에 부천이었나 어디 갔을 때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주에 갔을 때도 사무실이 이제 있는 분들을 가서 보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갈 때마다 비어 있어요. 갈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고. 제가, 아니, 이렇게 문을 잠가 놓을 거면은 왜 사무실을 내는 거고, 한 달에 내가 네 번 쓸 건데, 한 달 렌트 비용을 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저의 뇌구조는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같은 내용을 듣기 위해서 뭐 1시간 되는 거리, 2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게 일주일에 두 번의 미팅을 위해서,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위해서 또 일정 금액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또 낸다라는 이야기도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사업의 진짜 핵심인 매출을 올리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된 공동체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작게 돌아올 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어그러져 간다.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빨리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저도 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큰 노력을 기울여도 작게 돌아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며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빨리 망해가는.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선택하는 일이 먼저임을 명심해라라고 이야기를 여기 해주셨어요.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최우선순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쪽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게 노력하는데 큰 결과값이 나오느냐? 반대로 크게 노력하는데 작은 결과값이 나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망하는 그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것 또한 희망 과잉 상태로 만드는 그룹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에 나의 희망을 섞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대요. 부정적인 현실에 나의 희망을 섞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만 가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월천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동체가 잘못된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연히 믿으면서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이거 네트가 아니라 조직에 관련된 조직학이었나? 무슨 뭐 그런 종류에서 제가 이걸 듣고 메모를 해놓은 거거든요. 희망 과잉 상태.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조직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 난초 방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난초의 향이 입혀지고 생선 가게에서 내가 거기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난초의 향은 사라지고 생선 향만 남는데요. 그래서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 생선 가게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생선 냄새가 나질 않는데요. 저 기억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스시를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횟집이라고 하나요? 회를 뜨는 집? 그분이 은행에 올 때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왜냐면 그 생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분이 특유의 향수를 뿌리고 오세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그분만 왔다 가면은 저는, 이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 냄새 때문에. 근데 그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자기한테서 그런 향이 나는지. 그거는 똑같아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은 네트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이 어그러지는 상태로 만드는 거기에 내 친구도 끌어들이고 내 부모도 끌어들이고 내 형제도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저는 사실은 네트하면서 많이 봤어요. 나쁜 공동체, 내주는 건 맞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 내가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이고 노력을 정말 갖다 부어도 내 인맥 다 써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라면 매월이 마감을 해야 되는 고통에 있다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침체에 빠진다. 반대로 좋은 그룹에 속하게 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 그리고 길하며 형통, 나날이 향상이 된대요. 삶이란 원래 일이 평안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쪽에 이제 같이 저랑 일하시는 그 리더님들과 제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삶이 이렇게 평안한가? 아, 이렇게 매일 행복해도 괜찮은가?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데, 야, 이런 놀라운 결과가, 와, 놀랍다, 놀랍다.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제가 이걸 다시 메모를 하면서 다행이다. 저는 저희 그룹이 좋은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노력 대비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리더님들도 너무 많고 각자가 다 만족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표정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본인도 이글스에서 있잖아요. 저희 비가나님, 그다음 효라님, 박태환님 막 되게 많아요. 세라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우리 헤라님도 계시고 뭐 되게 많은데 자기는 이글스 안에서 빛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룹을 선택하셔가지고 PM을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 대비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글스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거 한 번 정도는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